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구글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첫 번째 시간으로 가질 겁니다. 혹시라도 구글 트레이너를 이제 자격을 따기 위해서 좀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하나 이 실기하는 과정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험이 아니더라도 이 크롬 웹브라우저 안에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앱을 다뤄보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로서도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구글 창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Gmail입니다. 자, Gmail은요, 구글 그 시스템 안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앱이라고 보면 돼요. 단순히 전자메일을 주고받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저희가 주요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제 Gmail의 왼쪽을 보면 이렇게 메뉴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일자별로 메일이 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일반 메일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볼 거냐면요, 여기 왼쪽에 더보기를 누르면 여기 중요 편지함, 채팅 보관함, 뭐 이렇게 여러가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채팅을 해서 저장했을 때 채팅 보관함에 저장이 되고, 또 이 중요 편지함이라는 어떤 라벨에 내가 편지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다 보면 여기 라벨 관리라고 있고, 여기 새 라벨 만들기가 있어요. 이 새 라벨 만들기가 뭐냐면, 눌렀을 때 내가 어떤 메일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그룹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회사 업무, 만약에 업무 메일이다 라고 해서 업무라고 상위 라벨을 만들면, 여기에 지금 이제 업무라는 라벨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이 오른쪽을 누르면 색상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빨간색으로 하면 업무라는 라벨이 빨간색으로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새 라벨 만들기를 해서 내가 여가라는 내용으로 하거나, 또는 뭐 쇼핑이라는 내용으로 만들었을 때 역시나 새 라벨이 생기고 여기에 색상을 적용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좀 대량의 메일들을 우리가 라벨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쇼핑이라는 라벨은 지금 만든 거기 때문에 클릭을 해봤자 안에 어떤 메일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 온 것 중에서 이 Gmail 팀으로 온 이 두 가지 메일이 만약에 업무 메일이라고 했을 때, 왼쪽에 체크박스를 두 가지를 체크를 하신 후에 우클릭을 누르면 이 Gmail 팀에 대한 답장이나 첨부 파일로 전달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 이제 라벨 적용이라고 있습니다. 이 라벨 적용을 보면 지금 기존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프로모션, 포럼, 업데이트, 소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여기에 추가로 만들었던 라벨에도 있어요. 이건 업무 메일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 메일을 체크를 해서 적용을 누르면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라벨이 왼쪽에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이렇게 이 두 가지 메일이 업무 메일이라는 걸 분류를 한 거죠. 또 하나, 이 업무 메일에 방금 두 가지 메일에 적용됐음을 여기 숫자로 나타나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업무 메일을 클릭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다른 메일은 보이지 않고 바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벨링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좀 편의적으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 더보기에서 라벨, 새 라벨 만들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기존에 만들어 있던 카테고리를 누르면 아까 보았던 소셜, 업데이트, 포럼, 프로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능으로 구글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수신한 메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 별표 편지함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구글의 이 중요 표시인 거죠. 그래서 별표 표시함 보면 이것도 따로 이제 분류가 되죠. 그래서 내가 좀 중요하게 북마크 표시하듯이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렇게 별표 표시함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왼쪽 편에 보시면 행아웃 미팅과 행아웃이 있는데요. 이쪽 행아웃에 제 프로필을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관련된 프로필 상태의 내용이랑 뭐 이런 것들이 쭉 수신 메시지 알림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를 누르면 새 그룹을 만들 수 있고 이메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이제 등록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요, 여기 플러스를 누르고 새 그룹을 만들어서 제가 그룹을 회사 동료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자, 새 그룹을 회사 동료로 이제 하고 이메일에 이렇게 요 사람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검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체크를 하면요, V 체크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로드 중 하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룹에 제가 새로 만든 회사 동료라는 그룹에 한 명, 아까 이 메일, 제가 입력한 이 메일이 사용자로 추가돼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행아웃은 채팅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하는 사람으로 여기 왼쪽에 이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내가 여기서 화상통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걸 만약에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지금 행아웃 화상통화가 나오고요, 네, 이렇게 그 사람한테 통화를 걸 수가 있어요. 지금 왜 이 소리가 나냐면 제가 지금 이 계정을 등록을 이거 지금 제가 새 시크릿 창에 이 계정을 띄워놨잖아요. 저 지금 추가한 그 계정이 제가 여기에 지금 요렇게 지금 이게 바로 그 계정입니다. 제가 이 행아웃으로 말을 걸었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메일이 그 해당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도메인 외의 사용자라고 이제 얘기는 돼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화를 걸 수가 있겠고요. 제가 뭐 여기다가 연락 주세요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자, 여기 행아웃 미팅에 바로 여기서도 구글 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지메일 안에서도 곧바로 내가 원하는 사람과 채팅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이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자, 다시 더보기로 가서 이 라벨 관리라는 설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라벨 관리라는 것을 들어가면요, 이렇게 지금 설정 값이 있어요. 지금 제가 라벨 관리라는 것으로 들어갔지만 이 라벨 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여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제공이 되어 있죠. 내가 사용하는 이메일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별표 표시하면 표시, 다시 알림 항목도 표시, 중요 편지함은 숨기기.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중요 편지함은 이렇게 숨겨 놓은 상태가 되겠죠. 채팅 보관함도 여기 밑에 화살표 더보기를 눌러야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할 수 있다. 라벨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또 기본 설정, 왼쪽에 기본 설정으로 가면 이제 한 국가 코드가 뭐고, 그 메일을 페이지당 몇 개를 표시할 거냐,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50개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보내기를 했을 때 전송 취소 가능한 시간은 5초 이내에. 예를 들어서 제가 발송을 했는데 그걸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5초 이내에 그 왼쪽 하단에 이 보내기 취소를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5초로 되어 있죠. 5초는 너무 짧아서 30초로 제가 설정을 해 놓으면 이제 이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받는 사람한테 요 사람한테 편지를 써요. 안녕하세요, 연락 주세요 라고 만약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전송 보냈습니다 하고 여기 바로 나오는데 실행 취소가 있어요. 이 실행 취소를 누르면 지금 취소가 되는데, 제가 이거 30초라고 해놓고 여기 보면 변경사항 저장을 안 했죠. 그러니까 5초 만에 다시 이제 완전 발송이 돼버린 거예요. 30초로 변경하고 다시 이제 저장한 다음에, 자 다시 라벨 관리 설정으로 가서요. 기본 설정이 30초로 바뀌어 있죠. 그럼 편지 쓰기를 누르고 다시 그 사람한테 발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한테 이렇게 발송을 누르면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고 실행 취소가 있어요. 여기 제가 아까는 5초 만에 꺼졌는데 계속 떠 있죠. 30초 동안은 일단은 이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행 취소를 누르면 그 사람한테 전송을 취소했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아까 보낸 메일이 다시 뜨죠. 자, 이렇게 하면서 임시 보관함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어서 볼 텐데요. 기본 설정에 보시다 보면 뭐 이렇게 마우스 오버 작업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외부에서 어떤 이미지 파일로 뭘 보냈을 때 항상 외부 이미지 표시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문법 검사할 거냐 말 거냐, 맞춤법 할 거냐 이런 거, 자동 수정할 거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지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별을 드래그하여 사용 순서를 바꿔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이 별 부분 보면요, 별을 계속 클릭하면 아래 표시된 순서로 변경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누를 때 이제 요거 그 별표를 누르는 것, 요렇게 지금 요 부분을 누르면 노란색만 떴다가 지워졌다, 별표 표시했다 없다 하잖아요. 요것도 이제 여러가지 색깔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더보기 아까 라벨에서 기본 설정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건 노란색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집어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 넣고 다 사용하겠다라고 제가 만약에 집어 넣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 넣어 놓으면, 자, 그리고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 누를 때마다 이게 바뀌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선호하는 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메일은 뭔가 업무 메일로 왔을 때 내가 완료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해당 사항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넣어 놓으면 내가 별표를 잘못 눌러서 취소하고자 할 때 너무 많이 눌러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정말 사용하는 거 몇 개만 이렇게 집어 넣어 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일단 원래 하나였으니까 하나만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다시 들어가서 쭉 보면 단축키 사용하냐 이걸 누르면 이제 지메일에서 단축키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근데 저는 굳이 뭐 그걸 사용하지는 않고요. 여기에도 쭉 여러가지 내용들이, 서명도 이제 집어 넣을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 예를 들어 내가 부재중으로 어떤 값을 해놨을 때, 상태를 부재중으로 해놨을 때, 그럴 때 부재중 자동응답 끄기, 자동응답 켜기 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네, 대략적으로 여기 이제 기본 설정은 보시면서 필요하면 바꾸면 되시고요. 저 받은 편지함에 지금 카테고리가 기본만 체크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중요한 메일을 먼저 표시할 거냐, 뭐 별표 표시한 메일을 먼저 표시할 거냐, 자동 분류할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자동 분류를 클릭해 놓으면 이제 중요하지 않은 메일, 뭐
여기 뭐 이렇게 별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기본으로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받은 편지함 위에 보면요, 이렇게 소셜, 프로모션, 업데이트, 그리고 아까 체크한 포럼까지 이렇게 4가지가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일이 오면 자동으로 이 녀석들이 여기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사람들에 맞게 이제 활용하면 되겠지만, 여러 군데서 뭔가 오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메일을 적용하는 것이 실기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맞는 게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 해당하는 것마다 옵션이 이렇게 밑에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해당 사항에 맞게 필요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계정 뭐 이 부분은 별로 볼 게 없고요. 뭐 설치된 부가기능, 고급, 뭐부터 오프라인, 테마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요거 정도만 이제 건드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도 좀 나오고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템플릿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템플릿으로 돼 있고, 여기 나머지도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읽어보고 한번 이제 해보시면 좋은데, 템플릿이 지금 이 부가 기능들 고급에서 이 기능들이 다 사용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템플릿 하나만 사용해 볼게요. 실기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을 눌러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뭐 반영을 해 볼 겁니다. 이렇게 변경사항을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없던 템플릿이 생기게 돼요. 자, 어디서 그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제가 조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사용으로 이제 돼 있죠. 자, 내가 편지 쓰기를 여기 왼쪽에 눌러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려고 해요. 그럴 때 여기 오른쪽에 보면 옵션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템플릿이 생겼죠. 이게 원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템플릿 사용을 눌렀기 때문에 템플릿이라는 게 생겼고요. 이 템플릿을 따라서 가보면 템플릿 삭제가 있고, 템플릿 임시 보관 메일 저장이 있고, 여기 저장된 템플릿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 템플릿으로 뭔가 저장되어 있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본문에 안녕하세요, 풀뜨는 호랑이입니다 라고 집어 넣었어요. 이 말을 매번 쳐주기가 너무 싫은 거죠. 또한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안내 뭐 메일이라든가, 또는 내 개인적으로 뭔가 홍보 메일 같은 걸 보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고정된 멘트들이 막 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문구가 길어요. 근데 이걸 매번 그대로 치기도 그렇고, 어디서 써놨다가 그걸 복사해서 찾아서 붙여넣기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한 내용을 이 옵션 더보기를 누른 다음에 템플릿을 가서 여기 템플릿 임시보관 메일 저장을 갑니다. 그럼 이렇게 가면 새 템플릿으로 저장이라고 있죠. 요걸 누릅니다. 그리고 호랑이 인사라고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시 템플릿을 갔을 때 아까는 템플릿 저장된 게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호랑이 인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다 지워보고요, 다시 편지 쓰기를 눌러서 이거 불러와 볼게요. 템플릿에서 호랑이 인사. 그러면 제목은 호랑이 인사로 아까 내가 입력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제목에 호랑이 인사가 들어가고 아까 했던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이게 템플릿 기능이에요. 그래서 실기에서 이 템플릿을 이제 해당 어떤 문구를 주고 이거를 템플릿으로 저장해라, 그래서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옵션 더보기에 이렇게 저장한 것을 평가자들이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떤 메일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보안 메일 알림 들어가면 제가 주고받은 게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야, 김태우라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보냈고 제가 그거에 대한 답장을 이렇게 보냈다고 할 때, 그러니까 카톡 대화, 채팅 대화처럼
이렇게 어떤 사람이 보내면 그 다음 내가 보낸 답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글을 보냈고 또 글을 보내면 이런 식으로 돼요. 또 내가 답장을 보내면 이거는 내 답장, 그리고 요거는 상대방이 보낸 거, 이런 식으로 쭉 채팅방에 하나의 채팅을 쓴 것처럼 쭉 이어져요. 근데 이제 원래 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이버 메일이나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메일은 이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왜 그러냐면 이 더보기에서 이 라벨 관리의 기본 설정에 가면요, 여기 쭉 내리다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대화 형식으로 보기가 돼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게 체크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만약에 대화 형식으로 보기 중지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요, 여기 김태우란 메일을 이제 보았을 때 제가 어떤 답글을 달아도 이게 네, 답글을 여기 지금 제가 주고받은 게 없어서 그런데 답글을 달아도 이제 대화 형태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기존의 그러니까 메일을 주고받은 것처럼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차이를 설정을 바꿔가면서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문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요렇게 이제 할 수 있다. 오늘 이제 배운 지메일 조금 제가 빨리 서둘렀어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 라벨에 대한 얘기, 라벨을 추가할 수 있다. 라벨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행아웃 미팅을 여기서도 열 수 있고, 행아웃 채팅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여기 메일을 받은 것을 여기 보면 이렇게 내가 라벨을 만들어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라벨 관리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렇게 다양한 옵션에 대한 값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설정에 보면 여기 기본값 넓게 좁게 뭐 이런 걸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서 모든 설정 보기를 누르면 아까 제가 라벨을 통해서 들어갔던 게 나오죠. 근데 저는 이게 오른쪽 멀리까지 가서 요거 뭐 이걸 눌러서 모든 설정 보는 것보다 요게 좀 더 빠르더라고요. 제가 하기에는. 그래서 편하신 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하나를 빠뜨렸는데, 예를 들어서 김태우라는 사람이 뭔가 나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요청한 내용을 제가 여기 오른쪽에 보면요, 이렇게 구글 캘린더가 있고요, 구글 킵, 그리고 태스크가 있는데, 여기 이 태스크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며칠까지 무슨 물건을 나한테 갖다 줘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메일을 보고 할 일을 여기 태스크, 그러니까 과업을 여기 할 일을 추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이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뭐 며칠까지 원고를 제출해 줘 그러면 태우 여기에 태우 원고 제출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제목은 태우 원고 제출. 뭐에 관한 거냐? 뭐 예를 들어 교육에 관한 것, 뭐 2장 이렇게 쓰고, 날짜를 언제까지냐면 내일까지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위할 일은 뭐 프린트, 뭐 팩스 보내기, 뭐 이렇게 집어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메일을 들어왔는데 내가 뭘 할 일이 뭐였지? 하면 요 태스크를 눌렀을 때 이렇게 지금 할 일이 나와 있죠. 태우 원고 요런 것들이 할 게 있다라고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요런 것도 실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루어 주시면 아마 이제 일반적인 지메일 사용보다는 훨씬 많은 기능을 숙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급하게 막 서둘러서 얘기를 했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메일에 대한 걸 많이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구글 트레이너 인증에서 우리가 접해야 될 또 실기 부분 무엇이 있을지 다른 파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